안녕하세요 여러분, 칼스테이트 LA의 리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이에 관련된 난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귀가 나이에 따라 어떤 변화를 겪는지, 그에 따라 어떤 난청들이 생기는지, 그리고 이러한 난청들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의 귀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청력 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청기의 스타일, BTE, RIC, 그리고 맞춤형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또 오버 더 카운터 보청기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죠. 이러한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난청, 이 난청을 볼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점이 바로 나이입니다. 먼저 우리의 귀가 성장과 노화에 따라 어떤 과정을 거치며 청력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이야기해 보아야 하는데요. 우리의 귓구멍은 막 태어났을 때보다 조금 더 길어지고 일자로 펴지게 됩니다. 중2에는 귀와 코 뒤의 비강을 연결하는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하는 귀 안과 밖의 압력차를 조절해주고 공기순환도 도와주고, 만약에 액체가 차면 빠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이 관이 길이가 짧고 기울기가 크지 않아서 중이염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자랄수록 이 관이 길어지고 더 기울게 되면서 중이염이 덜 발생하게 되죠. 뇌의 달팽이관에서는 작은 청세모들이 소리를 듣게 해주는데요. 이 청세모들이 큰 소리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이라거나 이독성 약물 또는 노화와 같은 영향으로 닳거나 손상을 입기도 합니다. 이 중 가장 흔히 난청을 발생시키는 요인은 바로 노화죠. 이렇게 노화로 인해 난청이 생긴 걸 노화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발달에 따른 귀의 변화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소아들에게 잘 나타나는 질환은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다루었던 유스타키오관 기억하시나요? 이 관이 기울여지지 않고 평평할수록 중이에서 생긴 삼출액이 빠지지 않고 쌓이게 되는데요. 매번 감염되거나 아프진 않지만 쌓인 것 자체만으로 일시적인 청력 저하를 일으키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이런 현상은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이염이 생겼다면 소아과나 내과,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생제를 처방해 주실 수도 있고 진통제를 주실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고막 절개술을 해서 작은 튜브를 삽입해서 삼출액을 직접 뺄 수도 있습니다. 또 소아가 겪는 난청은 언어 발달과 학업 성취도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가 듣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말소리 자체를 듣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 내용을 듣고 따라가기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적절한 조치를 받아서 적절한 대인-인간관계 발달과 학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이염만 아이들에게 난청을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난청은 달팽이관 기형과 같은 다른 형태로도 아이에게 찾아오는데요. 미국의 경우 신생아들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선별감사를 진행해서 혹시나 있을 난청을 미리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에 발견하게 되면 보청기와 같은 조치를 빨리 취할 수 있고, 난청이 없는 아이들과 비슷하게 의사소통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의 경우 태어났을 때는 난청이 없었지만 자라나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같이 주변에서 돌봐 주시는 분들이 혹시나 아이가 잘 듣지 못하는 것 같다면 전문가를 찾아서 적절한 조치를 때에 맞게끔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귀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어릴 때는 음악도 잘 듣고 친구들과 의사소통하는 것도 문제가 없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청력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보통 이런 변화를 노인성 난청으로 부르며 나이가 들어가면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이 난청은 고주파수, 고음에서부터 난청이 생기기 시작하며 점점 저음역대로 퍼져갑니다. 그래서 이런 난청은 말소리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특히 좀 소음이 있는 환경이라면 대화 주제를 따라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노인성 난청의 관리는 청능사와 상담을 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본인에게 잘 맞는 보청기, 저번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BTE나 RIC, 맞춤형 중 하나를 찾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이죠. 개개인의 청력에 맞추어서 잘 듣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보청기를 조정하는 것도 난청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노인성 난청은 단지 듣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상으로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대화에 끼지 못한다는 느낌이 싫고 사람들의 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이 싫어서 사회적 고립을 유발시키기도 하고요. 이 고립이 이어져서 우울증이나 개인의 감정 상태를 해치게 됩니다. 더해서 TV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휴대폰 소리를 듣지 못하는 등 심지어는 경고 알람들조차 듣기 어렵게 되어서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불분에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청기로 듣는 소리도 알아듣기 어려우시거나 난청이 중증보다 더할 경우 인공 와우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인공 와우는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청력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난청은 우리 삶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끼칩니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청력 보호를 위해서는 큰 소리에 대한 노출을 줄여야 하는데요. 큰 소리는 뇌에 있는 청쇄모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음악을 듣거나 TV를 볼 때 볼륨에 좀 신경을 쓰시고 헤드폰을 쓰셨을 때는 너무 큰 소리로 귀가 울리지 않게끔 하셔야 됩니다. 콘서트장이나 건축 현장 같이 소음이 많은 공간에서는 이어 플러그나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헤드폰을 착용하셔서 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크기의 소리를 좀 줄여주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를 받으셔서 혹시 귀에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것이 좋은데요. 조기 발견을 통해서 더 심해지기 전에 관리를 받거나 난청이 있다면 그에 맞는 조치를 받아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우리 귀가 성장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영향들과 그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를 알면 훨씬 더 청력을 보존할 수 있거든요. 귀랑 청력을 보호하는 건 언제든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 볼륨을 줄이고 청력 보호구도 적절히 사용하시고 청력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아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귀가 성장하고 나이 듦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소아와 어른들에게 난청을 일으키는 주 요인들, 그리고 귀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아들의 경우 적절한 조치가 언어 발달과 협업 성취에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노인성 난청의 사회적 의미와 보청기를 통한 관리법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력을 소음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보호할 수 있다는 것도 이야기해보았죠.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고 주변 분들의 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팁들도 얻어갈 수 있으셨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소음성 난청과 이명에 대해 알아보고 인공 와우와 같은 이식형 보청기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력 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